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주라 에피소드 6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영상이 결말을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흥미가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가브리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죽어서 영혼인 상태로 일어나요. 처음에는 자신의 죽음을 몰랐는데 나중에 영매사인 리시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용의자를 추려서 자신의 형 토마, 편집장, 전 여친, 자신을 증오했던 무아지로 추리고 이제 영매사인 리시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수사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2월 10일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4일 총 16시간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제가 아마 영상으로 남겼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오시죠. 이제 보시면 무지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망상을 믿으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확고한 부동한 사실이 존재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확인 가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 늙고 죽고 썩어 먼지가 된다는 사실. 그렇게 결국 언젠가는 모두에게 잊혀진다는 사실이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죽음이 두렵긴 한데 기독교나 불교를 믿으려 해도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이런 무서운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믿음이 별로 가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 기록은 우리는 스스로 만든 자신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데요. 저는 이 신화라는 단어를 가정으로 받아들였고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가정이 있죠. 걸어온 그 시간과 노력이 누구보다 뿌듯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누구한테는 싫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과정이죠. 그런 뿌듯함이 오만함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가 커져서 나중에 자신의 미래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누군가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이 세 번째 문장을 왜 기록했냐면 누군가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이 처음 읽었을 때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그냥 어느 누군가가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간 기쁘고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아예 나를 모르는 생판 남인 사람이 저한테 위로하는 것도 엄청 큰 힘, 오히려 더 힘이 날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받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사람들이 타로나 사주를 좀 많이 보잖아요. 이 이유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살아온 삶을 이제 흐름을 읽고 조언도 하고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권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따로 메모장에다가 질문을 기록했었어요. 이 내용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한번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한 그 문장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식으로 다른 것이 되라는 거다.
이 말대로 이제 저의 이 정신적 기억들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환생을 하면. 그럼 그것 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살아온 정신적,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신적 상태가 없어지는 건데, 아무리 좋은 곳을 갈지라도 이제 나라는 존재적 영혼이 죽는 거니까 나는 환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했고요. 이거는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고 이 지상에 머물거나 환생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왔을 때 지상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결정하지도 못한다면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감사 인사 부분에 보면 이지도르 베르베르 영전에게 바칩니다. 그분의 죽음은 제가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를 돌아보는 계기였다고 적혀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올 기록에도 이렇게 비슷한 문장들이 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제가 이 문장 왜 기록했냐면, 이 문장은 저도 병원 실습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했던 질문이에요. 그 응급실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다들 이제 콧줄이나 그런 거 달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데 참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물론 환자 본인이 연명 치료를 원할 수도 있고 가족과 의료진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단지 과연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지금도 오래 박혀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것도 한 개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기록까진 아닌데 이거는 또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거여서 한 개 가져왔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심판자와 혼동하는 순진한 짓은 하지 마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책 속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좀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전 들어줄 에피소드에서 말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쉽게 올리고 반대로 이걸 악용해서 루머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가짜뉴스 또는 선동 등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꼭 자기가 정인 것 마냥 선동하거나 이제 앞뒤 전후 사정없이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 죽어봐라는 식의 마녀 사냥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는. 네, 이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저희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장도 아니고, 물론 확실한 뭐 음주운전, 뺑소니, 뭐 강도, 살인사건이라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세웠던 사람, 그냥 본디 인간이라는 존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의무적인 것을 배반했을 때는 그런 건 당연해요. 근데 막 별것도 아닌 걸로 갑자기 가짜뉴스가 퍼지거나 올라온 댓글들 보면 막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걸 알아보려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걔네들은 대댓글에서 누가 이걸 가짜다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진짜 죽어봐라라는 식으로 계속 그러는데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지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에요. 심판자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혼동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장을 기록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피곤해져서 그냥 읽다가 골아가 떨어졌어요. 이날 18시에 도서관이 문이 열리거든요. 그 전에 1권을 다 읽는 목표로 눈 뜨자마자 책을 바로 읽진 않았고 한 1시간가량 좀 잠 좀 깨고 다시 누워서 책을 바로 읽어봤습니다. 어제 읽었던 거여서 약간 복귀하면서 읽었었는데 생각외로 막 술술 잘 익혀가지고 빨리빨리 읽었고요. 처음 부분은. 여섯 번째 기록은 그 아까 말했던 거랑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멈추는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과연 진보일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진보라는 정의를 저는
자세히 안다 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보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한대요. 한마디로 이제 연명치료가 자신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아닌 떨어지는 걸 수도 있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간에 일이 있어서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12시 4분에 녹화 시작하고 있고요. 아까는 오후 한 5시쯤이었는데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 점 참고해주세요. 7번째 기록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죽음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과 연결짓고 출생은 긍정적으로 여기지.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정반대야. 죽음은 우리를 모든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니까. 그리고 2번째, 결국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실패한 삶을 살 위험이 큰 거지 였어요. 저는 이 두 문장 중에서 결국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실패한 삶을 살 위험이 큰 거지라는 문장이 더 와닿긴 했는데, 왜 이걸 둘이 엮어서 같이 기록을 했냐면, 사람은 이제 누구나 태어나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옷을 입거나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부모든 좋은 부모님이든 정신적으로 이제 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틀이 형성됨으로써 결국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엮어서 문장을 했던 거고요. 부모가 좋든 나쁘든 결국 자신이 자라는 환경을 적응하며 자라니까 그 적응이라는 과정이 정신적 틀을 형성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자리가 잡히면 이제 모두가 하는 뭐 누구나 좋게 생각하는 대학이나 뭐 취업을 생각하고 그저 내가 누구인지라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어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개천에서 용 났다. 이제 8번째 기록은 우리 흔적을 시간 속에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예술 2가지뿐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말대로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니까 예술을 하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전 세계가 몰라도 각자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 계속 파고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은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뭐 지금 당장 기억나는 사람은 누자베스나 맥밀러, 텐타시온, 아이언, 김광석 님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하는 아티스트도 현재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이라는 흔적으로 통해서 계속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랑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을 그렇게 깊이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건지 잘 공감이 되진 않았는데, 아니면 평화의 사랑을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하니까 사랑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간디도 평화적으로 남기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간디마저.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친다기에는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 사랑은 그렇게 공감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1권의 마지막 기록은 마침내 나와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냥 제가 뭐 그런 현대 생각을 담아서 말하려고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이 문장 이후로 더 이입이 잘 된 것 같아서 1권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18시까지 1권을 다 읽었고, 처음 1권 읽을 때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서 금방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범인이 누구지 싶어가지고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읽기 시작했고, 이건 기록까지는 아닌데 좀 어이없어서 넣었어요. 가브리엘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기겁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어이없어서 웃었던 거라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건의 10번째 기록은 인류가 가진 많은 문제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비롯된 거 아닐까 하는 문장입니다. 이제 12번째 기록은 하지만 태양은 우리 모두의 머리를 고루 비추고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냥 태양은 모두의 머리를 고루 비춘다는 게 되게 따뜻했고 보기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저번 에피소드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약간 차갑다고 해야 되나? 감정을 잃어가요. 맞아요. 감정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찾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지만 이제는 이 감정을 찾는 시간조차 힘들고 그래서 짧은 영상, 쇼츠나 드라마, 영화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로 그냥 재밌고 웃기고 슬픈 거 보면서 잃어가는 감정을 충전하는 느낌? 그 잃어버린 감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낭만이다. 저는 낭만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뭔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따뜻하고 이제 보기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이걸 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 문장을 보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13번째, 이 책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짧아도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몸이 건조하게 이어지는 긴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낫다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 문장이 핵심이라 생각해요. 아까 그 제가 1권에서 말했던 문장과 이 문장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문장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자신의 죽음까지 선택이자 자유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미 없게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연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옳은가? 라고 생각이 되는 수밖에 없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답은 없어요. 저도 지금이야 아직 제가 젊고 부모님들도 괜찮기에 이런 사고로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숨조차 붙어있게 해주는 상태가 간절한 순간들이 있어요. 뭐 불치병에 걸린 자식들이나 혹은 부모님을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게 사람이자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니까요. 연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단지 짧아도 충만한 삶을 영위하자. 저는 이 문장을 핵심으로 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지막 기록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촬영을 하고 편집할 땐 재미는 느끼지만 막상 영상이 업로드되면 반응이 없는 걸 보고 허무한 것처럼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좋은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축복받은 상태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비록 보는 사람 없지라도 벌써 23개의 영상 올렸는데요. 벌써 들어오지라는 에피소드 6번째까지 왔고요. 아직 하고 싶은 영상도 찍고 싶은 영상도 많고 편집할 영상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오지라 편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집이 끝나면 저는 이제 2월달에 합친 브이로그를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인생은 짧으면서도 길어요. 저는 이제 22살이라는 나이고 아직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한다고 할 순 없고 실수도 많고 엉뚱한 일도 많이 하지만 무슨 별거 있나요? 지금 당장 재밌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들어오주라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